대부분의 민족은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화죠? 단군 신화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신화에서부터 어떻게 하다가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신화의 내용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바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절대자, 즉 신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모두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명이 점차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은 신화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믿지 않게 되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을 신이 아닌 자연 자체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즉, 지진이 일어나도 예전에는 신이 분노해서 지진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화를 대신해서 우주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놓았죠. 지구를 물 위에 떠있는 원반이라고 주장하며 지진은 이 원반이 흔들려서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하늘에는 큰 불덩이가 있어서 하늘이 그 불덩이를 감싸 우리는 불덩이를 볼 수 없는 것이라 했어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은 그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도 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재미있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도 들어봤죠? 중학교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죠? 한 변을 a, 또 한 변을 b, 빗변을 c라고 놓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할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수를 믿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피타고라스는 자연현상 및 세상의 이치를 모두 수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할 때 그 속에서 수의 원리나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피타고라스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아카데미아에서는 기하학을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천체 연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기하학 덕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천체에 관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하학을 이용해서 지구, 달, 태양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것들 사이의 거리의 비를 계산해내기도 했죠. 2000년 전에 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계산들을 많이 해냈답니다.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중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양은 뜨거운 암석이라고 주장했어요. 별들도 뜨거운 암석이지만 너무 멀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달은 차가운 암석이어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는 신선모독이라는 엄청나게 큰 죄였답니다. 그래서 아낙사고라스는 이단이라는 죄로 외국으로 추방당했죠. 그러나 200년 후에 아리스타르코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재미난 계산을 해냈어요. 만약 달이 태양광을 받아 반사시킨다면 지구와 태양과 달이 직각삼각형을 이룰 때 반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리스타르코스는 반달일 때 지구와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를 잇는 직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이들 사이의 거리의 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각도를 측정한 결과 87도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보다 20배나 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현대 측정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두 직선 사이의 각도는 89.95도이고요. 그래서 거리의 비는 실제로는 400배예요. 비록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아리스타르코스의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과 지구의 지름은 달의 지름보다 4배 정도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구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방법부터 살펴보죠. 해안에서 멀어지는 배와 다가오는 배를 생각해봐요. 배가 멀어질 때는 배의 어떤 부분부터 사라지나요? 아랫부분이죠. 반대로 가까워질 때는 돛대의 끝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더 직접적인 증거는 월식 때 달에 만들어진 지구의 그림자로 알 수 있었어요.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생기는 거분 부분, 즉 지구의 그림자를 보면 둥글죠. 이것이 바로 지구가 구형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겠죠. 그렇다면 지구의 지름이 달의 지름의 4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선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벽 앞에 전구를 놓고 그 사이에 공을 놔봅시다. 그리고 공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커지겠죠. 반대로 공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작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림자의 크기로 공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태양광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태양은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고 크기도 훨씬 크기 때문에 전구와 달리 태양광은 평행하게 와요. 그래서 공을 어디에 두어도 벽에 생긴 그림자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구 그림자의 지름은 결국 지구의 지름이 되겠죠. 이제 월식 때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지구와 달의 지름의 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볼까요? 월식이 시작되고 50분이 지나니까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완전히 들어갔네요. 그리고 200분이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즉, 달이 달의 지름만큼 움직이는 데는 50분의 시간이 걸렸고 달이 지구의 지름만큼 움직이는 데는 200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즉, 지구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4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듯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은 지구와 달과 태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아냈다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어요. 바로 알아낸 모든 값들이 비례값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지구나 달 또는 태양의 크기 중 하나를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값을 알아낸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랍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해낸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낸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해안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돛담배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월식 때 달에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었죠. 2번. 다음은 천동설을 탄생시킨 고대 과학자들의 성과예요.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해볼까요? 1번. 지구는 구형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아니었죠.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었어요. 3번. 월식 때 지구의 그림자와 달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구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4배이다. 그랬었죠. 다음 4번.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다르고 태양의 지름은 달 지름의 20배이다. 아니었죠. 400배였어요. 다음 5번. 반달 때 지구와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를 잇는 각은 89.85도이다. 맞았고요.